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의 길을 환하게 밝혀드리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기초 상식을 쉽게 설명드리는 기초 레시피 코너입니다. 분쟁의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임차인은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분쟁 사례가 있어요. 임차인이 월세를 석 달 넘게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둘 다 똑같이 계약이 깨지는 상황인데요. 어떤 일에는 해제, 어떤 일에는 해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계약 분쟁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해제와 해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어도 비슷해서 헷갈리시죠? 오늘 제대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초보자분들도 잘 들어주시고 아는 분들도 이거 누가 몰라 하지 마시고 거래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법률 용어 사전의 용어의 정의부터 찾아볼까요? 해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해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 계속적인 계약을 미래를 향해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 구별이 된다라고 쓰여 있죠. 말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해서 참 헷갈리기 쉬운 용어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해제는 계약 자체는 무효, 해지는 계약은 무효가 아닌 유효했으나 일방적으로 없던 일로 만드는 것.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철수와 영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서로 연애를 하기로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영희가 말합니다. 마음이 바뀌었어. 우리 그냥 사귀지 말자. 우리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이런 경우에는 해제입니다. 계약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영희가 다르게 말합니다. 마음이 바뀌었어. 너랑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연애 안 할래. 헤어지자. 이런 경우에는 해지입니다. 계약은 유효했으나 일방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죠. 이제 해지와 해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우리는 용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법적인 부분에 관한 내용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집을 살 때 어떻게 결제하실 건가요? 현금을 쌓아놓고 결제를 바로 할 건가요? 누구나 다 현금을 집에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구매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몇 억대 하는 집을 현금으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집을 살 때에는 대출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합쳐서 구매를 하죠. 자, 부동산 경제 사회 이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실 거예요. 평소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최근 뉴스를 보면 많이 나와 있죠. 자, 최근에 대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게 됐죠.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을 살 기회를 아예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출이 안 나오면 집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해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약 자체를 무효로 없던 일로 하는 것이죠. 계약서 문장 예시를 볼까요? 대출 승계가 안 될 경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키로 한다. 계약금 포기라든가 배액 상환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손해보는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 즉 없던 일로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려워 보이는 문장이지만 알고 보면 참 쉬운 뜻이죠. 자, 이제 해지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몇 달 동안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겠죠.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임차인이 임대해서 살고 있는 집이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더 이상 살기가 어려운 거죠. 힘들고. 임차인은 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유효했으나 일방이 계약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상황인 거죠. 해제와 해지의 뜻, 또 상황에 대해 이해가 잘 가셨나요? 혹시 임대인, 임차인 용어를 잘 모르시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임대인, 임차인에 대해 쉽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해지의 사례 중에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중에 집값이 상승하면 판매하는 매도인은 계약을 깨고 점점 더 오르고 있는데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싶어 하겠죠. 구매하는 매수인은 오르기 전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하기 위해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계약 중 일부를 중도금 형태로 계약하면 중도금이 지급돼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중도금이 1원이라도 들어가면 말이죠.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법률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어렵게 들리시는 중도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도금 편도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기초부터 꼼꼼하게 다져가는 것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에 다가가는 지름길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댓글로 남기기 어려운 내용이거나 자세한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카카오 플러스 채널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친구 신청해 주시고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최신 정책 이슈 및 투자 전략을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 버튼과 함께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에게 큰 힘이 되겠죠?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